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오늘은 좀 민감하면서 비밀 얘기. 이 정도 해야 인지부여가 된다인 것 같고, 또 뜬금없이 제 크몽에다가 그 인지부여 상품 올렸는데 승인이 돼가지고 곤란하군요. 이제 재능마켓 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올렸는데, 일단 크몽 대표님 유튜브 막 올리고 계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진짜 성공하신 사업가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정말 다르다 레벨이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열심히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면은 이제 또 질문이 온 건데, 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절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확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을 안 하면은 계속 부적절한 업무를 계속 나에게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다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일 줄까봐 일부러 피하잖아요. 일부러 못하는 척도 하고, 왜냐면은 생존에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는 자기 에너지의 한 80%? 70%만 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진짜 인생을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보다 1% 더 쓰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지나서, 아니면 40대가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500배 정도의 삶을 살아야 자기가 하는 무엇이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해피하는 기술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이야기죠. 그 사람의 인생은 끔찍할 겁니다. 모든 게 불만일 거고, 모든 게 피해일 거고, 자기가 편하자고 그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누군가에게도, 자기 자신도 간신히 살아가면서 남을 어떻게 돕고 살겠으며, 또 자기 일은 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은 70%로 하고 내 일은 200% 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건 배움에 있어서 성장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민감한 얘기 할 건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깔면은 오늘도 사실 뭐 거의 천기누설급이죠. 감추어진 진실, 이거 알면 인생 바뀌는 그런 것들. 인생은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전부예요. 근데 태도라는 건 뭐냐면은 연기예요, 연기. 쇼맨십.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 일본에 같은데 이제 목욕탕, 온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딱 기모노 입으신 분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옷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태도라는 거죠. 상대를 섬기는 태도. 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 청기누설을 다 어디서 얻냐면은 다 성경책에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온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사람, 자기 할 말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온유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뜻이 그 사자가 새끼를 물 때 그 이빨을 힘을 빼고 이제 그 새끼 목덜미를 물고 옮기는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인 거죠.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거 연기라고 했냐면은 때로는 물 같아야 되고, 때로는 스펀지 같아야 되고, 때로는 강력한 철강 같은 형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는 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집에 가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만 속이면 됩니다. 누구를 속이면 될까요? 한 명만 속이면 돼요. 자기 자신이요. 맞아요. 나만 속이면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쇼맨십이라는 거는 남을 속이는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속이는 쇼맨십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득이 되는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성장이에요. 그때 보람이 나오고,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내 미래에 확신이 드니까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피를 하거나 남이 막 시키는 걸 내가 거절했을 때 당하는 그 느낌은, 그 불쾌감은 엄청 크다는 거죠. 거절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건을 상대가 거절해서 내가 또 그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했는데 또 상대 또 그걸 또 거절하면 상대가 화를 내면 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이제 그 깍쟁이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전략은 이 전략을 일부러 씁니다. 사회생활에서 남을 쫓아낼 때 기본적으로 쓰는 스킬이에요. 기본 스킬에 당한다는 거는 정말 약한 사람이죠. 웃으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진짜 해봐요. 나를 속여. 근데 해내면 역시 해냈습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그 거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일이 많고 막 QA 쌓은 게 많잖아요. QA만 쌓아도 지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얘기하면 QA 쌓아놓으면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 동시에 여러 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였고, 사실 뭐 일을 계속 많이 주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선순위 계속 재편되는 거고, 이걸 하나씩 해나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데, 여기서도 엄청 어려운 미션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이거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척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님의 해봤어 이거 있잖아요. 일단 해봐서 손해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서 가봤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다리가 무너져 있다든지 수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 마음은 원인데 가서 보니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원인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단계를 재설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설계를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그래?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서 거절하는 거하고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거절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다 감정이 연결돼 있어서 이 정을 떼고 나면은 모든 게 불쾌해요. 싫은 사람과 밥 먹는 게 그렇게 지옥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막 뭐 입에 뭐 씹는 소리만 들어도 뭐 싫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폭력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 바로 뺨을 맞거나 발로 차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했어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은 삶을 저는 살았죠. 저 같은 집이 많을 거예요. 다 폭력적인 집도 많고, 거절하면은 뭐 악인들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두드려 패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이때 해법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세요? 알 것 같은데. 악인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라? 오리를 가달라 하면 심리를 가주라. 뭐 왼뺨을 때린다면 오른뺨도 내어주라. 그런 구절은 일단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비밀스러운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인들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로마인이 오리까지는 짐을 들게 해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 자기 짐을.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지만 로마 시민이 짐을 들어달라고 하면 짐을 들어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리를 갈 때 괴롭게 가고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끌려가면 너무 마음 괴롭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를 가주면은 이건 내가 가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끝에는 그 인간의 욕망과 목적이 달려있다는 거죠. 남한테 부탁할 정도다, 악인이 나에게 시킬 정도다, 거기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인간 철학적인 어떤 심리학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악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지혜고, 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정말 디테일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너무 긴 이야기니까 이것도 청기누설 다음 편에서 가고요. 결국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원효대사님께서도 중국까지 공부하러 갔다가 해골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 유학을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기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사냐면은,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지금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원들도 케어해야 되고 팀원들도 케어해야 되고 회사 뭐 사무실비도 내야 되고 하던 프로젝트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나는 밤을 새야 되고 온갖 수많은 것들이 저한테 겹쳤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살아요. 그냥 하루를 삽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은 나아갈 방법이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나아갈 방법이 없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손해본 걸 계속 집착하게 되면은 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 그 매 순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분 좋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모든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집착하거나 미래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를 못 살게 돼요. 표정도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좋은 태도를 할 수가 없죠. 손해볼 것 같은 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해보고 망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손해본 걸 감수해야 되죠. 저도 이런 거를 깨닫고 좋아진 건 뭐냐면은, 저는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을까요? 또 제 능력을 활용해서 쓰고 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토사구팽하고 싶지 않을까요? 살인을 피 묻히는 건 제 손으로 묻히고 자기들은 빠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습니다. 제 주변에.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덜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정말 매일매일 기분 좋게만 살아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화를 안 낸 지가 좀 됐어요. 예전엔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화를 많이 냈어요.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한번 불이한 걸 보면은 크게 화를 내거나 또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화를 안 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화를 안 냅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화 안 내고 그냥 그러는갑다 하고, 자기 발등 찍는 거 뭐 어떻게 말리냐, 저렇게 걱정 많아가지고 안타깝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서 표정이 저렇게 안 좋구나,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속은 제가 다 챙겨요. 매일매일 즐겁죠. 기쁘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체화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모든 건 알아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말로 내 몸의 암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내추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뒷골 땡기는 게 다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화가 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을 하냐가 내가 화가 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날 속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화가 확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상대를 동정하거나 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화가 난다는 건 난 진짜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욕심 속에서 내가 끌려다니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물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상황에 물들 수 있는 사람,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봉선화 같은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저를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손을 대도 안 터져야죠. 손을 대든 말든 고마워하고, 손길이 뭐 좋은 거지 뭘 라고 좋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좋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욕망적으로 내 스스로 나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건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도 왜 사업가들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겸손하냐면은,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 다 안 됐거든. 근데 세상이 원하는 걸 했을 때는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 있는 단 한 사람, 그걸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내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단 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고 있는 거는. 옆 사람도 아니고 뒷 사람도 앞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뜨거운 걸 들고 있으면 넣으면 되잖아요. 왜 못 넣느냐를 생각해. 회사 생활, 이 얘기 하려고 재밌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니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좀 다른 측면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최근에 개발자들이 많이 몰렸죠. 개발자들이 왜 몰렸냐면은, 삶은 편한데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하는데 연봉이 많다는 거예요. 나가서 뜨거운 데서 뭐 짐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하나씩 먹어가면서 컴퓨터로 또닥또닥거리는 장면을 우리 TV에서 본다든지 웹에서 망도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진상 손님도 없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대야 하니까, 뭐 미용실을 하든 뭐라든, 미용실에도 손도 다치고 뭐도 하고, 진상님이 싸우기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식당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뭐 심지어 그 좋다는 공무원도 진상 손님들 때문에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막 정신적 피해 입원이 많이 하고 하는데, 개발자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부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뭘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편하려고 온 사람들. 자기 편하려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 어때요? 쉽지 않거든. 내가 생각해내야 되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사건이 터진 데 가서 수습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아요? 결국 이게 다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돈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AI로 다 지배할 수가 있는데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데 이제 록펠러 재단이라는 이런 데 다 날라갔어요. 전부 다 이제 IT를 잘하는, 개발을 잘하는 새로운 신생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점이 있는 곳이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이 쉬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왜 연봉이 높은지 모르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매일 해피만 하고 하는 척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맨날 노는데 돈 받는다 이러면 맞죠. 부럽지 옆에서 보기엔. 그럼 나도 개발자 해야겠다. 네, 생존권이 걸리고 우리 자녀들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웃으면서 놀면서 돈 번다 하니. 자, 그래가지고 어떤 전략이 들어왔냐면은 이제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유료 학원이요. 매달 막 100만 원씩 내는 그런 거 2년 정도 수료를 하면은 높은 연봉을 보장해주겠다. 근데 이 자세히 봤더니 이분들이 똑똑하긴 해. 실력으로 연봉을 높이는 게 아니고 태도로 연봉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나약해 빠진 청년들과 이 정말 편하고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마인드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니까 중고급이 받아야 될 걸 받는 거죠, 단가를. 중고급들도 지금 다 입비유죽 나와가지고 다들 열심히 일 안 하는데 그 사람 설득하려면 진짜 태산같이 돌덩어리 무거워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대표가 젊은 사람들만 유들유들해요. 말 잘 듣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다?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이분들 별명이 제가 듣기로 쿠쿠다스예요. 쿠쿠다스. 근데 왜 쿠쿠다스냐? 2, 3인분 하니까 쿠쿠다스가 될 수밖에 없죠. 밤새야 되고 2배로 일해야 되고 어떻게든 불가능한 걸 해내야 되니까. 이 불가능한 건 누가 만들었냐? 그 작은 회사들의 대표들이에요. 스타트업 경쟁이 치열하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젊고 해낼 수 있다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엄청나게 무시당했더라고요. 근데 그 수료하는 과정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쉬운 건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력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듯이. 그럼 결국 누가 실력을 갖추냐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실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전략이죠. 높은 연봉으로 들어와서 불가능한 걸 해내면서 내 한계를 보면서 뚫어나면서 결국은 스타트업을 차리든 뭐가 됐든 결국 잘 되는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과정에 왜 우리 고객도 그렇고 우리 주변 젊은 멋진 청년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까딱 잘못하면 너무 고통받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지나와서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최고 임계점을 계속 뚫어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뚫어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탈 제가 케어해주는 게 엄청 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지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한테 좋은 어떤 방향, 선한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 원리를 알려주는 길, 이런 걸 통과해낸 사람의 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도 제 태도가 바뀐 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태도가 바뀐 거는 오래 달리기였어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너무 제대 가고 싶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한 10km, 15km 정도를 이제 뛰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 BQ라고 이제 부사관들 사는 숙소에서 저희가 그 해남 구조대 쪽이나 구전단, 그 잠수함 부대 쪽 가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깨도 되거든요. 해군 사관학교에서 그 구전단까지 한 12km 된단 말이에요. 해군 출신 분들은 알 건데 제가 그 군화 신고 맨날 뛰었어요. 그러니까 1년간 뛰다가, 저 달리기 진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뛰다가 체력장을 하는데 1.5km를 딱 뛰는데 선두그룹에 쓴 거예요. 근데 다리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옆에 사람들 표정을 봤더니 덤덤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안 힘들까? 그 가설을 세워서 나는 달리기를 관심이 없었고 저 사람들이 힘들까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가나도 맞춰보자 해서. 그래서 그냥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뛰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제 뒤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 세상이 속이는 거, 재능 아니면 뭐 학벌, 수많은 것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모두가 힘들구나. 안 힘든 척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인계점을 뚫으면 이거는 남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남들은 그걸 쉽게 얘기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쿠쿠다스가 되는 이유도 두세 배 하는데 뒤에서 놀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냐 뭐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게 주면서 이것저것 다 시켜요. 막 멘탈 깨질 때까지. 언제까지 깨지나 보자 네가. 난 절대 안 깨져. 나의 하루는 충실한 하루예요.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만 쳐나가는 거야.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2, 3인분 주면 뭐해요? 나는 1인분만 계속 하면 되지. 10인분을 주면 뭐해요? 10인분 다 들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엑기스만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인분치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 뿐인 거죠. 이게 좀 비밀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끝이에요. 내가 진짜 얻어가는 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란 말이에요. 성장이란 말이에요. 높은 강도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일을 직접 거의 제가 다 하거든요. 진짜 잡일부터 해서 가장 어려운 일까지 제가 다 해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설득해 위로해주고 뭐 달래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전부 다 제가 다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아요? 혹시 아세요? 가까이서 보시는데 가장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약간 보면 항상 그 가정에서도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 중에 약간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면 그 중에 바보가 한 명 있는지 한번 보라는 말이 약간 속설로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왔던 게 그 바보로 사는 사람이 제일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이 큰 사람 한 명이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약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 사업이니까 뭔가 항상 그런 더 섬기는 이제 태도나 약간 많은 걸 더 감당하려고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정말 치사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치사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강한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강한 무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남들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해요. 왜? 이 무기는 아무도 못 뺏어가거든. 이 생각과 철학과 지혜와 자유로움과 강한 강도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실패할 방법이 없는 조건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불안하잖아요. 실패하면 어떤지, 손해보면 어떤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해내고 인계점을 뚫어내면은 세상이 쉬워져요. 세상이 쉬워지면 저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쉽고 제가 자유로우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이세돌이 그 얘기 하셨는데 질 자신이 없다. 저는 불행할 자신이 없어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자신이 있어요. 어떤 악한 조직에 가도 저는 리더가 될 자신이 있어요. 어떤 외곽에서 시작해도 저는 중심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어떤 고객을 만나도 저는 잘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전략이냐는 거예요. 상대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 생명을 천하게 여깁니다. 벌레와 같다고 여깁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 뭘 갖고 싶겠냐고요. 그냥 살면서 많이 돕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수많은 고민과 엑기스가 모여서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폭력적인 집에서도 나는 살 수가 있고 악한 조직에서도 살 수가 있고 거기서도 제 주변으로 꽃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악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해석해서 손으로 아웃풋을 낼 거니까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물 안에 가라앉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 파도가 쳤을 때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일까? 미래가 전쟁이 터지고 뭐가 하고 나는 내가 겁쟁이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겠으며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냐는 이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저도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득이다. 내가 강한 거야말로 모든 게 보장되는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돈이 뭐가 안전자산이 아니고 거기는 다 뺏어가는 거고 세상이 환율 조작으로 인해서 뭐 국가 경쟁을 위해서 다 뺏어가는 것들인데 못 뺏어가는 게 하나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강도 높은 삶을 해내는 마음. 자, 그럼 이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이득이냐? 아까 얘기했죠. IT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다 무너져요. 개발자들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기술적 부채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채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도울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왜? IT 개발 기술 깊은 코어하게 저 레벨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경쟁력을 엄청나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 기계를 만들어 드론으로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요. 정밀하게 그걸 맞출 수 있다. 수학적인 지식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코사인 각을 계산해서 유체역학의 풍량풍속을 계산해서 그 정밀한 어떤 타격이 가능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쳐보죠. 살인 기계만 해도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장 자동화라고 쳐보죠. 공장 자동화인데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니 컨텐츠라고 쳐보죠. 컨텐츠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높은 강도의 삶은 높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웃풋은 높을수록 질이 좋을수록 다수가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푼돈이나 뭐 그럴 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돕고 도우면서 저는 돈을 받고 있죠. 상품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복잡한 상황을 순서대로 재편할 수 있는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거 쉽게 만들어서 뚫어낼 수 있는가를 가설을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 개발자들 연봉 이런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 다들 진짜 쿠쿠다스란 말이 놀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거 가지도 않거든. 근데 가서 내가 깨졌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쿠쿠다스가 돼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철을 열에다가 두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사삭 많이 당할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두렵죠. 못 들어가죠. 쫄리죠. 안 두렵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들 걱정이 많고 이럴 텐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취업난에 젊은 사람들 생각 보고 있으면 너무 안 됐어요. 저 정도 노력했으면 뭐 취업도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보고 살 수 있는 그 딱 입구조차도 다 차단당해가지고 당연히 기업들도 망하고 소상공인도 많으니까 뭐 고용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이제 어렵겠죠. 이제 그럼 배울 것도 없고 그럼 계속 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냐를 봐야지.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한 무기만 가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오늘도 너무 좀 세게 얘기했는데 깨달은 바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